오늘은 조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이제는 자식이 내 곁을 지켜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 마음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물음도 생깁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건 자식의 손일까? 아니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일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사는 삶. 그 말 속에는 단단한 자존심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품격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열이 나면 밤새 재우지 않고 이마에 손을 얹고 지켜보던 시간들. 학교 가는 날엔 도시락을 싸고 비 오는 날엔 젖을까 염려하며 따라 나서고. 그런 날들이 쌓여 어느새 40년, 50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인생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써오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나도 좀 기대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혼자 다 해야 하나? 이젠 자식이 나를 챙겨줄 때도 되지 않았나? 이 마음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건 위로이고 돌봄을 받는다는 건 삶에 대한 존중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가 점점 커지면 우리도 모르게 자식의 어깨에 조용히 무게를 얹게 됩니다. 인도 독립운동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간디는 내 자녀의 아버지였지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년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평생 간소하게 살았고 말년에 이르러서도 스스로 옷을 짓고 식사를 준비하며 자립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에게 기대려는 마음은 없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말 안에는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에 짐을 섞지 않으려는 결연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효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도리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도리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지고 어쩌면 서로가 눈치를 보게 되죠. 어떤 부모는 말없이 물끄러미 자식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어떤 자식은 엄마가 또 아프시진 않을까 걱정하며 자신의 삶을 미루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애틋함 속에서 때로는 미안함, 부담, 죄책감이 피어납니다. 방송인 유자효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게 진짜 부모의 도리일 수 있다. 그는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했을 때 자식에게 손 내미는 대신 재활치료를 자청하며 스스로를 회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는 동안 자식도 나를 더욱 당당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말처럼 자립은 자존일 뿐 아니라 관계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택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은 과연 외롭기만 할까? 어쩌면 그건 진정으로 나를 살피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방이 필요하다. 그 말은 결국 어떤 존재도 자기 삶을 주도하기 위해선 자립할 공간과 자립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 공간, 물리적 자립, 경제적 자율.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고요하고 단단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혼자 살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자립은 능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혼자 요리하는 법을 익히고 인터넷 뱅킹을 배워보고 병원도 혼자 가보는 경험을 차근차근 쌓는 것.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를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이끄는 발걸음입니다. 삶의 후반전에 가장 필요한 건 존엄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식이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해내는가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이 자식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칫 자식과의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늦게야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내 삶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 그들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뿌리 깊은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지요.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부모란 아이가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은 부모로서의 마지막 역할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 그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영국의 유명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독립은 인간 존재의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녀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군가의 기대 없이 자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며 책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 삶의 후반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식에게도 묵묵히 말해줍니다. 인생은 결국 스스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나는 너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있어.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자식에게 얹히지 않기 위해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연금 관리를 스스로 하고 병원 예약도 혼자 하며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어느 72세의 여성은 혼자 사는 일상을 기록한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내가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내 자식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 책을 읽으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꼭 무엇을 주고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가장 품위 있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땐 도와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외로울 땐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먼저 연락도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부탁이 의무가 아닌 선택에서 나올 때 관계는 따뜻하고 오래 갑니다. 가장 무거운 관계는 사랑을 빌미로 요구가 반복될 때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내게 이것조차 못해주니?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대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려줄 유산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고 오랜 삶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나답게 살아냈어.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무언의 가르침이자 깊은 울림으로 남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엔 자식이 전부 아니야? 그 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준다면 자식들은 언젠가 스스로 깨달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나이 들고 싶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근사한 노후의 유산 아닐까요? 어느 날 혼자 차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그때야 깨달았죠. 사람은 기대고 싶은 본능이 있는 존재라는 걸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아니면 삶 그 자체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한 사람에게 고스란히 쏠릴 때 관계가 무너진다는 걸 조금은 늦게 배웠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저 세상에 와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에 내 노후의 모든 희망을 걸고 모든 위로를 바라는 건 사실 우리가 바랐던 진짜 사랑의 방식은 아니었겠지요. 기대지 않는다는 건 외로움을 감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혼자 있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하곤 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 혼자서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자식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돌봐야 할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인생의 선배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며 더 따뜻하게 감정을 나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아닌 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의무로 다가오는 순간 무겁고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노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자식의 사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따뜻함으로 그들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도 근사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기대지 않았지만 너와 함께 살아왔단다. 나는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지만 너는 내 마음속 가장 고운 그늘이었단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깁니다. 어떤 사랑은 아무 말 없이 주는 것이고 어떤 존재감은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위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며 피어납니다. 외로움 속에서 용기를 만들고 기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며 다시 일어서는 삶.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혼자의 길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품격 있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고 자식에게도 멋진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길.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노후를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빛나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